호호, 농담이고요. 그렇다면 원영 씨가 연애로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저는 사람이 신분과 직위를 격상하는 데 있어 각종 시험표서나 자격증 취득은 물론 결혼도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너무 직설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원영 씨는 서로의 조건을 내걸고 이루어지는 맞선이야말로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지위만 있는 사람과 사회적인 지위만 있는 가난뱅이는 마술을 통한 결혼으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나갈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될 것 같군요. 사람이 가난해 보지 않고는 그 현실이 어떻다는 걸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신 뒤 홀어머님 밑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장래 꿈을 키워나갈 때 가장 큰 걱정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 하면 좀 쑥스럽고도 서글픈 고백인데요. 저는 동생이 공부를 좀 못했으면 했습니다. 아니, 왜요? 같은 형제끼리 공부를 잘하면 더 좋잖아요. 글쎄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 제가 법대에 들어가고 고시 공부를 한참 할 때 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 저는 군대에 가야 할 형편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 하니 좀 우습죠. 결국 졸업반에 고시를 통과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용되고 보니 그렇지도 않더군요. 똑같은 직장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자 같은 검사가 있는가 하면 거지 같은 검사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직접 밝히기엔 자존심이 상한 만큼 상상이 맡기기로 하죠. 원영은 대화를 하다 보니 언뜻언뜻 출시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 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과 번듯한 뒷배 하나 없는 가정 형편이 걸림돌이 되질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때 최진은 몇 번 만남으로 원영에게 빠져들었고 자신이 찾던 이상형과도 일치하여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원영이 그때까지 다른 여자와 사귀었는지 몰라도 하는 행동으로 보면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선 과감히 첫사랑도 버릴 수 있을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최진도 그런 점을 염려해 왔는데 우선 큰 걱정은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자신도 맞선 시장에 나온 만큼 맞선 순간부터가 중요하지. 지난 과거를 덜먹이고 아쉬워하며 결혼 후까지 갈등으로 이어지는 추한 꼴은 없으면 했다. 그리고 원영이 염려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은 탄탄한 기업과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를 둔 자신과의 결혼으로 말끔히 해결될 일이었다. 원영을 소개한 사람도 말했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수성가는 대개가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루어낸 성공일 테지만 원영에게는 힘들게 수발한 어머니가 있었고 형의 성공을 위해 대학까지 포기한 동생도 있었다. 10일 원영이 최진을 맨 처음 데리고 나타났다 배웅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다. 원영은 술까지 마시고 왔는지 기분이 좋은 표정이었으나 어머니나 민근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원영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지만 한편으로 유들유들한 표정을 지었다. 한동안 긴장의 순간이 지나갔다. 어머니는 갑갑한 기분에서 오는 답답함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는지 방을 나갔다. 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답답하기만 한 그 긴장을 먼저 깨뜨린 사람은 민근이었다. 뭐가? 내가 왜? 그 여자는 누구야? 설마 미연 형수도 있는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데리고 오지 않았겠지. 미연 형수? 이 자식이?
원영은 손을 들어 번쩍하고 민근의 뺨을 내갈겼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민근이 뺨을 손으로 감싸르며 한동안의 긴장의 순간이 지나갔다. 미연인 왜 네 형수야 이 자식아. 다시 한번 더 말해봐.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연이 누나에게 먼저 마누라처럼 굴었던 게 형이 아니었나?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자식이 그래도 그때가 언젠데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번에도 형은 민건을 치기에 다가섰다. 그 순간 민건이 옆으로 얼른 비껴 앉았고 원영은 그 바람에 쿵 하고 방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평소에 싸움질이나 하고 폭력을 휘두르던 원영은 아니었다. 민건은 그런 형을 두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원영도 그냥 그대로 누워있었다. 아무리 따져봐도 자신이 무엇을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물론 미연에 대해 약간은 미안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자신에게만 족하면 되었지 가족에게까지 왜 옮아갔는지 자신은 이해되지 않았다. 미연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은 자신이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미연을 만나 사귀었던 순간들을 숱하게 떠올려 본 원영이었다. 물론 미연이 착하고 순수한 점은 얼마든지 살만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 상대자는 아니었다. 물론 자신이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평범한 인생을 걸어갈 땐 미연이 배우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이룬 사법고시와 앞으로의 탄탄대로의 미연은 방해꾼만 될 수밖에 없다. 맨 처음 미연을 만났을 때는 서로가 엇비슷했고 소탈한 성격의 미연이 마음에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니, 오랫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아가며 좋아해왔던 그녀를 막상 만나니 처음엔 황홀할 지경이었다.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마침 첫 번째 소개팅이 무산된 일을 보상해 주겠다는 듯 화가친구 동석의 노력이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가 낀 3대3의 소개팅이 이루어졌다. 당연한 얘기지만 친구들의 배려로 미연은 그의 파트너가 되었다. 과연 그녀는 오랫동안 애써온 기다림에 실망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예쁜 미모 못지않게 마음도 따뜻한 천사 같은 여자였다. 게다가 그녀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축혀 세워줬을 땐 묘한 자부심이 생길 정도였다. 전 법대에 다니는 사람들이 끄뚝 없고 어려운 법전에 놓고 독서 산매경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다가도 질리기도 해요. 왜요, 미연 씨? 그 깨알 같은 두꺼운 법조문을 머릿속에다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저 같으면 다 들어가기도 전에 뻥 하고 터져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대에 다니는 사람이 싫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우러러 보이고 존경스러워요. 사실 자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사귀어보는 여자였다. 가난하고도 지질이 공상인 자신에게도 이런 멋진 여성이 가까이 다가오는가 하고 내심 감격했다. 역시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긴 있구나 하고 여겼다. 그 후 둘은 그 속도로 가까워졌다. 무엇보다 미연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자신의 형편을 알아주는 편안함이었다. 미연은 앞으로 나아갈 대개의 천사와도 어울릴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처음 데리고 간 초라한 자신의 집도 환경도 미연 앞에선 하나도 부끄럽거나 울리지 않았다. 원영씨 어머니가 참 좋아 보여서요.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어렵게 고생을 하셨다기에 약간은 거칠고 토박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